시크릿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교육 정보, 입시 정보 전해주시는 분이죠. 플레이노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지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네. 느낌은 저만의 느낌인가요? 굉장히 뜨거운 여름일 때 모셨는데 네. 이제 어느덧 가을이 올랑말랑하고 예.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이제 여름 학기가 다 끝나고 이제 가을 학기가 이제 한 3주 들어갔거든요. 예, 어,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SAT를 보내 점수들도 이제 나오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가을 학기 진행하고 있고, 그렇군요. 예. 뭐 계절이 바뀌든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이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확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특히 SAT 결과가 나와서 뿌듯함도 있으실 테고 요번에 좀 잘 나왔네 어떠신가요? 보니까. 예. 아이들이 항상 이제 열심히 해 주고, 예, 그래서 이제 8월 달 이제 10월 달도 올 거지만 8월 네. 달에 점수가 꽤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음. 보통 이제 학원에서 시험 본 점수들보다 한 50점, 100점 이상 정도 나온 애들도 와. 있고요. 너무 좋네요. 네. 결과 잘 나왔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뿌듯한데요. 네. 버클리 아카데미에 또 여러분들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AT 결과 나온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원서가 남아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들 정말 전문가에게 상담을 꼭 받고 싶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인터뷰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플레이노 버클리 아카데미죠. 972-515-0330번입니다. 972-515-0330번이고요. 그리고 또 워낙 플레이노 버클리 같은 경우는 무료로 1대1 상담 정말 디테일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부모님들 어디로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께 약속 잡으신 후에 방문하는 것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요. 저희가 소개해 드릴 때 입학 사정관의 관점에 따라서 대학 입학 지원서 채점 기준 그리고 지원서 작성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주제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 기대를 하실 텐데 이번에는 준비한 지원서를 어디에 내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또 특히 사립대학과 공립대학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립, 공립 이것도 참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는 이제 원서를 넣은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그거에 대해서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어 지금 12학년들이 네.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사립 공립 대학교로 되는데, 네. 그중에서 그러면 그게 디퍼런스가 어느 거고, 그 후에 선택을 한 후에 이제 어떻게 그걸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그냥 알기에는 사립 공립하면은 그냥 등록금 비싼 곳, 안 비싼 곳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 입시에 있어서도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오늘 배울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사립이면은 비싸고, 공립이면은 싼 걸로 알고 계시는데, 네.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공립 학교들도 꽤 비싸졌거든요. 안타까운 예. 것은 같이 비싸진다. 네. 그죠.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이 대학교나 이런 게 제일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서 공립이 인스테이? 훨씬 더, 인스테이트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립도 요즘에는 조금은 또 등록금이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등록금 하나만 사실 텍사스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텍사스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UT 어스틴 정도 가면 아주 좋죠. 네. 이렇게 목표를 맥시멈을 그 정도로 잡고 인스테이트로 가야지 내가 서포트가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변별력을 그냥 단순히 등록금으로 보면 안 되겠네요. 네, 그죠. 이제 사립 학교들도 need base에 따라서 이제 돈을 더 많이 지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이제 공립이 싸고 사립이 비싸고 그래서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음. 자기 아이한테 아니면 학생이 자기 자신한테 맞는 학교를 정해서 거기에 이제 합격이 된 후에 또 파이낸셜 에이드나 이런 거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정부에서나 아니면 학교 측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냥 경제적 이유 때문만으로 뭐 사립 학교를 안 쓴다든지 음.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원하는 공부 그리고 마음껏 또 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가장 또 부모도 바라고 학생, 본인 자신도 바라는 일일 텐데요. 그렇다면 그 대학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 전략을 또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립학교, 공립학교, 그렇다면 등록금 외에 또 입시와 관련해서 네. 어떻게 다른지 오늘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점수, 절대 평가가 가능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보거든요. 어. 왜냐하면은 학생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0만 명, 100만 명이 원서를 썼고요. 와. 예, 거기서 이제 한 7천에서 8천 명이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UT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7천 명이 와, 원서를 적지 썼고요. 않네요. 예, 거기서 이제 한 35% 한 만 명 정도가 네. 합격이 됐거든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입학 사정관들이 원서를 다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진 절대 평가가 가능한 GPA나 랭킹, SAT 스코어 거의 이걸로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하드 팩터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뭐 레커멘데이션을 더 본다든지 레즈메이를 더 본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비디오에서 자기가 잘하는 장기 자랑을 썼는데 그걸 100만 명의 볼 유튜브를 시간을 보기에는 볼 시간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이제 그 헐드 팩터하고 어. 에세이 몇 개만으로 정해지는 게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공립 같은 경우에 퍼블릭 대학 같은 경우는 hard factor, 절대적인 평가를 조금은 더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점수에 강한 아이들 보통 이제 아, 동양 아이들이 점수에 강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립에 약간 더 유리하죠. 네. 예, 근데 이제 사립은 이제 홀리스틱으로 보거든요. 음. 그 이제 하드 팩터하고 소프트 팩터하고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드 팩터만 갖고는 들어가기가 힘든 데가 또 사립 학교예요. 네. 그래서 공부하고 점수에만 열정을 두고 그건 잘 나왔지만은 다른 요소들이 없다. 그러면 이제 높은 사립 학교들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점수가 아무리 좋은 친구들도 사립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 준비해서는 절대 안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 하면은 이제 사립 학교들이 탑 10 스쿨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사립이죠. 예, 거의 사립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그 랭킹을 어느 수준에서 하느냐가 이제 퓨어리 아카데믹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학교에 돈이 얼마만큼 있고 그리고 알럼나이가 얼마만큼 돈을 기부하고 그런 팩tor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립 학교가 그런 점에서는 좀 더 높게 평가가 돼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립 학교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딸리거나 랭킹이 조금 아래에 있더라도 그게 많이 딸리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립 학교는 아카데미컬리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 모교 이제 버클리도 버클리 자랑하는데 자, 모교. 네. 이제 매년마다 와, 그 100만 세계에서 이에요. 세계에서 공립 학교는 최고로 매년마다 뽑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보면은 노벨 로리엇도 많고 이제 어떤 이제 보면 이제 퍼블릭 아이비라고도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뭐 들떨어진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략을 정말 잘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작정 대학 선택하고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또 강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잘 찾아서 타겟팅하는 것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이 이것만 봐도 너무나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입시 전략을 세울 때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대학을 결정할 때 또 다른
다른 장단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퍼블릭은 퍼블릭대로 또 프라이빗은 프라이빗대로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이제 퍼블릭 학교 이제 공립 학교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사이즈가 좀 크긴 하지만은 네. 학생 수도 많고 교수 수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진 아퍼튜니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셜라이즈로 만약에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는 강할 수가 있지만 한두 개로 강할 수가 있지만은 공립은 이제 다수적으로 이렇게 좀 강할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랭킹이 좀 높은 공립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규모가 큰 만큼 기회가 많다는 것이 네. 퍼블릭이 하나의 장점이네요. 그렇다면 프라이빗도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작은 클래스룸 사이즈. 그러니까 1대1 어텐션을 조금 더 받죠. 그리고 거기서는 학생 관리가 조금 더 돼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버클리 말씀드렸을 때는 한 7,000명에서 8,000명 프레시먼 클래스가 있고요. UT 아스틴 같은 경우에는 10,000명이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에는 2,000명, 많아봤자 5,000명 이렇게 돼요. 보통 2,000명, 3,000명 하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 비율을 봤을 때나 아니면 이제 카운슬러나 학생 비율을 봤을 때 조금 더 학생 관리나 그런 거에 조금 더 철저하게 하죠. 아무래도 배움의 그런 정도도 중요하겠지만 네. 또 레벨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렇게 그 집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 큰 메리트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내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네. 예, 만약에 학생이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학생이나 그런 게 조금 염려되시면은 사립. 사립을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자기 가치관이 뚜렷하고 자기 할 거를 잘 하고 그러면 네. 이제 공립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배움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신 조금 더 자세히 커리큘럼이라든지 혹시나 사립이 돈을 많이 내니까 관심도 많이 받고 렉처 퀄리티도 훨씬 높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 2학년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이제 upper division 가기 3, 4학년에 네. upper division 가기 전까지는 1, 2학년은 이제 기초적인 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3, 4학년이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좀 리서치 쪽으로 더 가고 싶다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방향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 스쿨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스페셜라이즈하게 잘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공립은 이제 조금 더 아카데미컬리 아니면 그런 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리서치 쪽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강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전공을 선택하는 데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정할 때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걸 좀 뚜렷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나는 리서치 쪽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나는 뭐 클리니코 쪽으로 가고 싶다. 나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 학교가 그런 쪽으로 가는데 강한지 안 강한지 그거를 어. 먼저 생각을 하고 정하는 게 좋아요. 사실 입시라는 것이 들어가냐 마느냐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하려는 공부가 중요한데 네. 입시도 경쟁이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냐 마냐에 많이 매달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설명을 들으면서 맞다. 공부를 하러 가는 거니까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잡으려고 하는지도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요. 지금 이렇게 길에서 보는 고등학생들 보면 아직 애기 같은데 네. 자기가 3, 4학년에 전공할 그런 그 분야에 대해서 그만큼 성숙하게 결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원장님? 그 어떤 아이들은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보통 많은 동양 아이들을 볼 때는 네. 이제 주어진 것엔 강해요. 동양 아이들은 그렇죠. 이제 설계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걸 잘 따라오거든요. 따라가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자기가 꼭 선택해야 되고 그런 점에 있을 때는 딜레마가 되게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그런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해봤다든지 자기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다든지 그럴 네. 때 이제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미리 그런 훈련을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이제 학부모들이 많이 이렇게 입시를 생각하실 때 대학교 이름만 보고 이렇게 넣는 때가 많은데 네. 근데 이제 자기 아이가 뭐에 관심 있고 미래에 이제 뭐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딱 알맞는 학교를 이렇게 찾아서 원서를 넣고 하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퍼블릭과 프라이빗 비교하면서 배우게 됐는데요. 저도 사실 등록금 비싸다 안 비싸다 정도만 알았는데 그 왜 비싼지도 사실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받기 그렇죠. 때문에 돈을 덜 받을 수가 음.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돈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럼나이나 아니면 학교 인다우멘트가 있어요. 그럼 네. 그거 사이즈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제 사립학교들은 투이션을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투이션의 넘버만 보고 한 2만 불, 3만 불 이제 뭐 중형차, 소형차 뭐 이만큼 매년 내야 되는데 네. 보통 그런 데를 가면은 다 아웃 파켓으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받고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 받고 방법이 다 예, 있네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뭐 공립학교는 1년에 10,000불만 내면 되는데 이 사립학교는 4만 불을 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아예 그럼 이게 생각을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 거기에 우선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봤을 때 그 학교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네. 나는 진짜 그 학교에 가고 싶은데 이러이러해서 모자라다 이러면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학생을 원한다면은 꼭 그걸 방법을 예, 제시해 줄 방법을 수도 제시해 있고요. 줘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또 3, 4학년 때 더 심화되는 부분 그리고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미리 멀리 보고 퍼블릭, 프라이빗 구분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지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원서 이야기 조금 더 할 텐데요. 왜냐하면 또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네. 요즘에 또 대학 빨리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합격률이 높고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정하고 나서는 그러면은 prioritize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난 이 학교가 제일 좋다. 난 이 네. 학교 되면 무조건 간다. 해서 뭐 safety school이라든지 match school이라는 이런 걸 나눠서 하거든요. 음. 근데 빨리 그걸 빨리 결정하면은 그럼 만약에 탑 스쿨 같은 거 리치 스쿨이나 드림 스쿨은 빨리 지원하는 게 유일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학교들이 롤링 애미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애미션이 있는데 롤링 애미션이 있고 델라인 애미션이 있어요. 네. 이제 델라인 애미션은 어느 날짜까지 원서를 다 받은 다음에 그 날짜가 지나면 그때부터 원서를 심사를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롤링 애미션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받자마자 그거를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려요. 선착순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롤링 애미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찍 내면 낼수록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가 넓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넣을 때 약간 더 유리한 게 심사 그게 약간 더 조금 덜 엄격하게? 덜 엄격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롤링 어드미션 같은 경우는 자리가 예를 들어서 100자리가 있는데 99개가 찼다라고 생각할 네. 때 그 한 자리를 두고 더 엄격하게 마지막 한 명을 고르기 위해서 그 네, 스페이스가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요. 한 달 전에 원서를 넣었으면 들어갈 아이가 한 달 후에 넣으면은 음. 들어가기가 더 힘들죠. 왜냐면 아니, 경쟁력이 이 입시라는 거를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데드라인 어드미션이 훨씬 공평한 것 같아요.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근데 이제 리워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선택을 하고 빨리 결정을 한 아이들한테 약간의 리워드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롤링 어드미션하고 데드라인 어드미션의 두 종류가 있는데 흔히들 제가 많이 듣게 되는 early decision은 이것과 상관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립학교들이 이런 시스템을 많이 하는데 이제 델라인 뭐 regular decision이 있으면은 뭐 regular decision이 뭐 11월 말이나 네. 12월 말에 있다. 근데 early decision, early action 델라인을 줘요. 그럼 뭐 그게 10월 달 말일 수도 있고 뭐 11월 초 이렇게 델라인을 주는데 그게 훨씬 유리한 이유가 early decision, early action을 할 경우에는 네. 두세 배의 합격률의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early decision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early decision이 있고 early action이 있고 restricted early action이 있어요. 어머나 이럴 수가. 저는 early admission 그냥 하나인 줄 알았더니 네. early admission 그러니까 빠른 전형에도 세 가지 종류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early decision 같은 경우 제일 엄격한 early 그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거에 비해서 합격률이나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걸 봤을 때는 제일 학생들한테 유리해요. 네, early decision의 단점이란 거는 네. 만약 그 학교에 합격이 되면은 법적으로 그 학교를 꼭 가야 돼요. 그러니까 컨트랙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에 early decision을 하면은 이 학교가 나를 accept하면은 꼭 간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랙트를 쓰기 때문에 만약 그 학교가 되면은 다른 학교는 못 가요. 그럼 정말 가고 싶은 학교를 early decision으로 선택을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학교를 가겠다. 그러면 그리고 그 early 학교도 decision. 너 나만 봐. 네, 왔으면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와 네. 하는 경우가 early decision, 네. early admission 중에 한 종류 소개해 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early action은요? early action은 이제 빠르게 지원을 하고 지원 발표도 더 빠르게 나오지만 꼭 근데 학생에게 그 초이스가 주어져요. 그래서 합격이 되더라도 나는 그 학교를 안 가겠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regular admission도 다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early action으로 이 학교를 지원했는데 거기 합격됐어요. 근데 regular decision으로 다른 학교에 합격이 됐는데 이 조건이 더 좋다 그러면은 이 학교에 no라고 하고 그냥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죠. 조금 기다려 주는군요. 네. 조금은 기다려 주는 것 early action 있습니다. 네, EA. 그러니까 early decision은 딱 한 군데만 그렇네요. 원서를 넣어야 되고요. 네. early action은 여러 군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early action 중에서도 restricted early action이 있거든요. 이게 더 제일 복잡해요. 네, 그 restricted early action 학교에 원서를 넣는다면 다른 early action 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탠퍼드나 이제 많은 아이비들이 이거를 하는데 restricted early action은 이 학교만 early action을 하고 다른 학교에는 early action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학교에만 있는 것이 바로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쉽게 생각하면 early decision school은 하나, 그리고 만약에 early decision school 하나 하고 early action 여러 개 하시든지 early decision school 하나 하고 restricted early action school 하나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early decision으로 어떤 학교를 아예 지원 자체도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네. 어. 왜냐면은 두 개를 넣었다. 근데 두 학교가 됐어요. 이거는 그러면 진짜 이제 몸이 어렵네요. 두 개 아닌 이상은 나눌 수 법을 없잖아요. 어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파인이 붙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 다른 입시에도 뭐라 그러지? 효과 네. 아니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렇게 early admission에도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ED는 early decision, 한 학교만 지원하고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하는 거고요. 네. EA는 early action. early admission으로 일찍 원서를 쓰긴 하지만 여러 곳을 넣을 수 있고 또 조금 기다렸다가 일반 전형과 함께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restrictive early action은 하나를 넣긴 넣는데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찍 넣으면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전형인데요. 네, 두세 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한 4.7% regular decision 합격률이거든요. 네. 근데 early action으로 했을 때는 한 10%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어느 학교는 3배 막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그러면 학교를 진짜 거기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early로 하는 게 좋아요. 그렇네요. 그냥 마냥 일반 전형만 넣어야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아쉬운 네. 그 early admission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 이제 지원 시기가 코앞이에요. 특히 오늘 소개해 주신 early admission은 바로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골라야 될까? 그리고 아까 소개해 주신 뭐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이런 문제까지 모두 다 또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버클리 아카데미와 함께 이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기회가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10월 13일 날 이제 대입에 관해서 세미나를 하려고 하거든요. 장소가 아직
하지는 않지만 이제 저희 네.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은 이제 거기에 곧 나타날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대입 준비, 원서 준비 네. 자세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노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와, 이렇게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게 네. 미국의 입시인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한국 입시는 획일적인데 미국 입시는 기회도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기회가 훨씬 많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많은 분들 전문가에게 또 상담하시고 1대1로 자세하게 우리 아이에게 맞춰서 상담을 해 주시는 곳이니까요.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도 세미나 소식 여러분들께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고요. 상담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972-515-0330 972-515-0330번입니다. 플레이노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원장님과 함께 오늘 사립 공립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얼리 어드미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레이노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